나르시시스트? 그게 뭐야? 좀 이기적인 사람이야? 사람은 다 이기적이지. 나쁜 사람도 알고 보면 괜찮은 데가 있어.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생각이라면 이 영상을 꼭 보셔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어떤 사람인지, 이들의 특징이 일반인과 어떻게 다른지, 인간의 단순한 이기심과 당신의 인생을 파괴할 수 있는 나르시시스트가 어떻게 다른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돕는 셋딸아빠 백주부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무척 힘이 됩니다. 오늘은 나쁜 사람, 나르시시스트의 특징과 대처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르시시즘, 쉽게 자기애를 의미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 자기애에 빠져있는 사람을 의미하고요. 발음도 참 어렵죠? 나르시시즘, 나르시시스트. 어렵습니다. 보통 나르시스트라고 줄여서 말하기도 합니다. 통상 이렇게 두 가지의 단어를 쓰는데요. 정확히는 나르시시즘, 나르시시스트가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쉽게 나르시스트라고도 하겠습니다. 이유는 이 단어가 그리스 로마 신화의 나르시소스 혹은 나르키소스라는 청년의 이름에서 유래했기 때문입니다. 아름답게 생긴 나르키소스를 많은 여인들과 요정들이 좋아해서 구애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나르키소스는 얼굴값을 했는지 거덜떠도 안 봤다는 거예요. 그 중에 화가 난 요정이 자기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신에게 빌었습니다. 그 신은 나르시스에게 저주를 걸었죠. 저주 후에 처음 본 사람을 무조건 사랑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나르시스가 그 여정을 본 것이 아니라 물가에 비친 자신을 보고 사랑에 빠졌다는 거예요. 나르시스는 물가에 비친 자기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물속으로 계속 들어가 결국 죽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이처럼 나르시스는 그릇된 자기애를 의미하는 고유 명사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를 위합니다. 그런데 이 그릇된 자기의 성향에 나르시스트와 얽히면 이용당하고 배신당하고 상처받기 일쑤입니다. 이런 치명적인 나르시시스트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떻게 구분하고 건강한 삶을 지켜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이들의 특징, 공감 능력의 결여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타인을 깊이 이해하는 능력, 곧 공감 능력이 없거나 아주 적습니다. 특히 자신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때 그게 왜 피해야? 뭐가 잘못됐어? 이처럼 무엇이 잘못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피해보는 타인의 마음과 감정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라는 반문이 든다면 적어도 당신은 나르시시스트는 아니겠군요. 안심하세요. 네. 예를 들어 갓난아기 어떻습니까? 타인의 아픔을 깊이 이해하나요? 응애! 내가 이렇게 울면 엄마 아빠가 밤잠을 못 이루고 힘드실 것 같아. 이제부터는 크게 울지 말고 조용히 속 울음을 우려야겠어. 이렇게 헛소리 하지마 임마. 이런 갓난아기는 없죠. 저도 이렇게 어색한 연기를 하니까 웃기네요. 그러나 아기나 유아는 타인을 공감하는 능력이 차차 발달 과정에서 성장하죠. 그래서 이 시기를 1차 자기의 기간이라고 합니다. 누구나 있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백치미가 매력적인 사람이 있나요? 아주 순수하고 순진해 보인다고 덥석 좋아하지 마세요. 어쩌면 그 순수함 뒤에 자기만 아는 자기애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나르시시스트의 특징, 채울 수 없는 인정의 욕구. 타인의 인정, 존경, 관심, 그리고 보상은 인간의 욕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죠. 매슬로우의 5단계 욕구에서도 인정은 상위에서 두 번째 중요한 욕구입니다. 그런데 나르시시스트의 문제는 채울 수 없는 욕구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채울 수 없는 무한의 욕구로 인정, 관심, 보상을 끊임없이 주변에 요구합니다. 정말 피곤하고 질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아니라 타인에게 관심이 돌아갈 때 이유 없이 화를 내고 주변을 불편하게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단순히 타인의 말을 경청하고 가만히 듣는 시간을 못 견뎌합니다. 보통 정상적인 사람은 타인의 의견을 주고받는 것을 싫어하진 않습니다. 게다가 가만히 듣는 시간이라면 누군가를 기쁘게 하는 의무감이 없는 휴식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 편안하네. 계속 얘기하십시오. 저는 가만히 들을게요.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만약 당신이 시작하는 관계에서 그 사람이 나르시시스트인지 의심스럽다면 현장에서 다른 누군가를 주인공으로 만들어 보세요. 분명히 그 사람은 그 자리를 못 견뎌할 겁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면 위축되고 분노마저 느낍니다. 왜냐하면 우주의 주인공은 바로 그
나르시시스트니까요. 세 번째, 나르시시스트의 특징, 특권의식.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어디서나 주인공이 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특별한 존재라는 의식 때문입니다. 보통 정상적인 사람은 자신이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경우는 드문 것을 알고, 또한 특별한 대우를 받을 때 사양하거나 아주 고마워합니다. 그러나 나르시시스트는 이 특별한 대우가 당연한 권리라고 믿습니다. 무의식에 깔려있는 것이죠. 미시간 대학의 심리학자 로빈 에델스타인은 나르시시즘이 가장 고약한 형태로 발현되는 것이 바로 이 특권 의식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특권 의식을 가진 사람은 보통 사람을 심하게 착취하고 이용하려는 성향도 갖고 있다. 정작 누군가 자신을 이용하고 있다고 느끼면 화를 내고 방어적으로 돌변한다. 이 나르시시스트의 특권 의식과 공격적 성향의 관계를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브래드 푸시먼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특권 의식이요, 그거야말로 공격성을 유발하는 최대의 요인이죠. 특권 의식은 잘못된 소유의 개념입니다. 내 것을 뺏긴다는 상실감이 깔려 있습니다. 상실을 피하기 위해 자기 보호의 수단으로 타인을 공격하는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특권 의식, 굉장히 위험한 사고 구조죠. 누군가에게 당신은 정말 특별하다고 말해보세요. 계속 표현을 달리하면서 얘기해보세요. 당신은 이런 보통의 대접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고 말해보세요. 당연히 여긴다면 그 사람은 다분히 나르시시스트의 사람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나르시시스트의 특징, 남 탓. 나르시시스트는 실패하면 돈을 놓고 자신을 성찰하는 배움의 기회로 삼지 않습니다. 반면에 자신의 일이 누군가의 방해와 회방 때문에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르시시스트는 주변을 탓하고 원망하기 일쑤입니다. 이것은 이들의 욕구 때문이라고 서든 캘리포니아의 나다니엘 페스트 조직 행동학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남보다 뛰어나야 한다는 중압감과 자신의 우월함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증명하고 싶은 강한 욕구에 시달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우월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야 하니까 경쟁에서 정의롭지 않은 방법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이들에게 윤리, 정의, 진실, 규칙, 도덕 같은 인류의 최고 가치는 자신의 특권의식을 방해하는 해방거리 정도로 여기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회 조직의 지도자가 되면 그 사회는 참으로 암울하게 되겠죠. 만약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런 성향이 보인다면 애들 때는 뭐 다 그렇지 무시하지 말고 보다 자녀에게 관심과 사랑을 가져주세요. 당신의 자녀를 대단한 특권의식을 갖는 사람이 아니라 성숙한 사회인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부모의 사명입니다. 혹은 관계를 시작하는 사람이라면 거리를 좀 멀리 두시고 엮이지 않기를 조언합니다. 만약 이 네 가지의 성향이 당신의 경우라면 소시오패스가 되기 전에 기회가 있을 때 진지하게 내면 세계를 성찰하고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이 나르시시스트의 어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나르키소스 혹은 나르시소스라는 소년의 이름에서 유래했다는 거 말씀드렸죠. 근데 이 나르키소스는 잠, 무감각을 뜻하는 그리스어 나르케에서 유래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잠들고 취해서 무감각한 상태라는 겁니다. 자신이 최고인 양, 자신이 우월한 존재인 양, 자신이 특별한 존재인 양 망상에 빠져 현실감 없이 무감각한 상태로 취해서 자신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의 예수님은 위로는 창조주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고 좌우 주변으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거의 모든 인간의 갈등과 문제는 자신만 사랑하는 그릇된 자기애가 그 뿌리이죠. 예수님은 이런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깨어있으라 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우리는 깨어있지 않으면 그릇된 자기애라는 잠에 빠져 자기 욕구만을 쫓는 나르시시스트가 됩니다. 깨어있어서 자신과 가정과 이웃을 돌보는 건강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나르시시스트의 네 가지의 특징과 성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주변에 그런 사람 있지 않나요? 경험담 있지 않습니까? 댓글에 남겨주세요. 자, 그러면 다음에 뵐 때까지 건강하고 활력있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봬요. 제발. 가자!